나는 그렇게 심각한 것 같지는 않은데 정신과를 가는 게 맞을까? 괜찮았던, 그렇지만 사실은 완전 괜찮진 않았던, 괜히 힘든데 참지 마시고 좀 호전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유튜브에 짜잘한 일상을 담고 있는 희중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대화를 나눠보고 싶어서 이렇게 대화 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정신과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 대한 이야기예요. 보통 사람들이 공황장애가 내가 있다든지 아니면 흔히들 말하는 우울증 같은 게 있다든지 하면 병원에 찾아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증상이 아니라 뭔가 애매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병원에 찾아간 이유가 그 강박적인 사고 때문이었어요. 자꾸 이불킥스러운 게 막 떠올라가지고 일상생활을 할 때 좀 방해를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부터 정신과를 찾아갈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울증이라든지 공황장애라든지 이런 보통 정신과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흔한 것들과는 조금 양상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가는 게 맞는 건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됐고 치료 시기도 점점 늦어졌죠. 그래서 저처럼 애매하게 힘드신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보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심각한 것 같지는 않은데 정신과를 가는 게 맞을까?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에게 약간의 가이드라인을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내 삶에 직접적인 지장이 있다. 저를 예를 들어보자면 자꾸 이불킥을 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다 보니까 내가 뭘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 하는 거예요. 집중도 잘 안 되고 억지로 그 생각을 안 하고 다른 걸 하려고 해봐도 집중도 안 되고 해야 될 일을 할 엄두가 안 나서 그 유튜브 같은 거를 보면은 좀 생각 전환이 되잖아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강제로. 그래서 막 유튜브 같은 거를 딱히 보고 싶은 게 있는 것도 아닌데도 막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해야 될 일들을 자꾸 못하게 되고 삶에 지장이 많이 있었죠.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 도움을 받아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별한 자극이 없는데도 증상이 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눈 뜨자마자 일어나자마자 불안했거든요. 뭔가 진짜 불안할 만한 일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직장 동료에게 누구씨 어디 계세요? 지금 큰일 났어요. 막 이런 문자가 와 있어요. 큰일이 난 거죠. 무슨 일이 난 거죠. 불안할 수 있죠. 근데 이런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일어나자마자 불안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건 진짜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신경계라고 했나? 아니면 약간 호르몬이라고 했나? 어쨌든 신체적인 무언가 때문에 그냥 일어나자마자 증상이 있는 거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더더욱 병원으로 가셔서 약물 치료를 받는 게 좋죠. 막 내가 그냥 억지로 좋아지자! 좋아지자! 해서 좋아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건 더더욱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증상이 그냥 자극 없이도 이렇게 딱 나올 때, 그럴 때에는 병원을 가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속 시간에 대한 거예요. 지속 시간.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우울증도 어느 이상 가야지 우울증이고 그냥 잠깐 우울한 거는 우울감, 그냥 우울한 기분이 드는 것이지 우울증은 아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로 정신적인 질환을 분류하는데 기간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기간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일주일 동안 힘들었다가 또 일주일 동안 괜찮았다가 그 다음에 또 3일 정도 힘들었다가 일주일 괜찮았다가 이러면은 내가 얼만큼 힘든 걸까요? 3일 힘들었던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힘듦이 요만큼 있다가 어느 순간에는 수면 밑으로 내려가 있다가 올라오는 거지 수면 밑으로 내려갔던 이 기간이 괜찮았던 기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괜찮았던 건 아니고 수면 밑으로 잠깐
가라앉았던 것 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좀 괜찮아져서 병원을 다시 안 가고 그냥 괜찮아진 건가? 자가 치료가 된 건가? 이렇게 생각하고 안 갔다가 그 괜찮았다 다시 힘들 때는 더 힘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고생을 했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 괜찮았던 기간 빼버리고 계산하지 마시고 그 전에 힘들었다가 좀 괜찮았던 거면은 요 기간을 넓게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던 기간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 괜찮았던 기간이 진짜 괜찮았는지도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대인기피증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사람을 만나는 게 힘들겠죠. 근데 일주일 동안은 사람 만나는 게 진짜 너무 힘들고 눈도 못 보겠고 그랬다가 좀 잠잠해졌을 때 약간 그냥 사람 만나는 게 많이 힘들 정도까진 아니다. 요런 기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기간에 진짜 그 사람을 만나는 게 완전히 괜찮았던 건지 아니면 그냥 전보단 좀 나아져서 지낼만 했던 건지 그러니까 진짜 그 기간이 완전 괜찮았던 기간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속 기간을 보시되 괜찮았던 그렇지만 사실은 완전 괜찮진 않았던 기간도 포함해서 한번 보시고 이 지속 기간이 길 경우에는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빨리 치료를 받으시고 괜히 힘든데 참지 마시고 좀 호전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은 많이든 적게든 좀 힘드신 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은 주변에 힘든 분이 있어서 좀 도움을 주고 싶으신 분이나 분명 지금은 힘들어서 계속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것 같지만 이런 게 호전이 되고 나면 꼭 좋아지는 시기가 올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응원한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해온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제 이야기가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나 구독 눌러주시면 또 저를 만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앞길에 행운이 정말 가득가득하기를 바랄게요. 그러면 안녕. 다음에 또 봐요.